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생, 소위 비의 일생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의 일생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배가 식물체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배입니다, 그죠? 이 배가 처음에 이제 이 하나의 종자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나중에 열매를 맺고 가느냐, 그걸 보는 거죠. 이렇게 열매를 맺죠, 그죠? 열매를 맺는가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보는 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 나달, 알맹이라고 하죠. 이게 실제 우리말로 하면은 열매, 영어로 하면 그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실제 보면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여기 하나, 요게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데 실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생을 보면은 이 일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크게 보면 영양생장기에서 생식생장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양생장기는 뭐냐 하면 영양생장기는 영양 말 그대로 영양 여기 있죠, 그죠? 영양생장기라고 되어 있어요. 영양생장기는 뭐냐면 키가 플랜트 하이트 키가 자라거나 또는 이 가지수 요게 가지 하나 둘 셋 이런 가지죠, 그죠? 가지수가 틸러라고 하는 가지를 틸러 남가 증가하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요 하나의 줄기 있죠? 요 줄기의 두께 폭이죠, 그죠? 폭이 두께가 이렇게 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한다? 생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영양적으로 생장한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유수 형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유수는 어린 이삭이란 뜻입니다. 어린 이삭, 여기 이삭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이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삭이죠, 그죠? 여기 이삭, 여기 이삭이죠, 그죠? 이삭인데 요게 이제 알맹이, 알벼, 다른 말로 나달, 영어로는 그레인 이렇게 한다 했죠, 그죠? 이 나달, 알맹이가 여기에 이삭에 몇 개 달리느냐? 뭐 80개에서 200개까지 달립니다. 이 립이라 그래요, 립. 하나, 둘, 셋, 1립, 2립, 3립, 3립, 4립, 5립 이렇게 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알맹이가 달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 아래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 아래쪽에서 요 아래쪽 마디 요 마디에서 뿌리가 나죠, 그죠? 예, 마디 아래쪽 마디에서 어린 이삭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점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커서 아까 뭐가 되는 거죠? 이 이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유수라고 하면 어린 이삭을 말합니다.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잎집이라고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줄기가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다가 요걸 뚫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뚫고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출수라고 합니다. 출수. 영어로 하면 헤딩, H-E-A-D-I. 여러분들 헤딩 숏 하죠. 머리로 쇼팅 한다 하죠, 그죠? 나올 출자 이삭수, 이삭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나오기, 요 잎집을, 요 볼록하게 사고 있는 요 잎집을 뚫고 나오는 것을 출수, 헤딩,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에 30일 전에 어린 이삭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삭이 알맹이가 이렇게 많이 달리려고 하면 이때 그름이 소위 양분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양분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 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된다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출수라고 되어 있죠? 출수. 근데, 여기에 이삭이 요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지다가 약간 볼록하게 되는 시기, 이것을 수잉기라고 합니다. 수양이 아니고 수잉입니다. 수잉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기를 잉태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잉태.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볼록하게 여기 이삭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오지는 않았고, 나오면 출수죠. 그죠? 예. 이걸 수잉기라 하는 거예요. 보통 한 7일에서 10일 전이 언제? 이 출수 한 7일에서 10일 전에 이삭이 이렇게 잉태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바깥으로 잎집을, 요 잎 둘러싸고 있는 잎집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덩숙이 됩니다. 덩숙이 된다는 것은 요 처음에는 이삭이 이렇게 생겼어요. 알맹이, 나달이, 이삭에 달린 나달이 이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그 다음 또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죠. 이 말은 처음에는 이 양분이 없다가 점차 잎에서, 잎이라 하죠. 잎에서 뭘 합니까? 광합성을 하죠. 그죠? 포토신세시스의 준말입니다. 광합성을 해서 여기 알맹이를 채우는 거죠. 이렇게 채워가니까 나중에는 볼록한 이 여러분들 아침에 먹는 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요렇게 순환 사이클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유숙기, 그 다음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이렇게 나누는데, 유자는 무슨 유자면 전유자입니다. 요거에 이제 알맹이를 쫙 이렇게 손톱으로 쫙 눌러보면은 우유처럼 저처럼 딱 되어 있어. 하얀 게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호숙기, 요걸 쫙 손톱으로 누르면 요게 밥풀 있죠. 여러분들 밥에 놨을 때 풀호, 풀처럼 되는 호숙기. 그 다음 황숙기는 뭐냐 하면 요 바깥쪽이 황색으로 변하는 시기예요. 요때는 소위 종자로 쓸 것은 요때 수확하면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밥으로 먹을 것은, 밥에 먹을 것은 요 황숙기에서 완숙기 요 사이에 걸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완숙기 되면 수분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황숙기는 수분이 33% 정도 됩니다. 30% 이상이 되죠. 그럼 요 사이가 24에서 5%의 이삭이 수분이 있을 때, 수분이 있을 때가 가장 나중에 수확 후에 관리인데 건조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밥맛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삭에서 뜯어내는 걸 요것을 탈립이라고 그러죠. 탈립시키기도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키가 자라고, 그 다음 분을수가 증가하고 하는 거죠.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키도 안 자라고 뭐 한다는 거죠? 더 이상 키도 안 자라고 이삭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을수라고 하죠. 여기서는 분을수가 더, 그러니까 가지, 새끼를 더 안 친다. 이렇게 많이 치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 수가, 분을수가. 분을이 이해가 안 되면, 자, 요거예요. 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 분을이에요. 그러니까 잎이 두 개가 모여 있으면 요 하나를 분을, 영어로 하면 틸러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새끼, 뭐 가지, 뭐 이런 말로 쓸 수도 있겠죠. 나무에서는 가지를 하고 여기서는 새끼 또는 분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틸러, 분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게 벽시 하나에서 싹이 나죠. 발화를 하고 뿌리가 내리고 이래 하죠. 그죠? 하면서 이런 하나가 이렇게
새끼가 있다가 그 다음 요게 또 2개가 되고 그 다음 또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분을이죠. 근데 여기다가 요 잎이 2개 달린 걸 분을이라고 하는데 여기마다 이삭이 달리게 돼 있어요. 원래 이삭이. 요 이삭을 자세히 그리면 아까 어땠죠? 이렇게 돼 있었죠? 요래 나다리 알맹이가 이렇게 달렸다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이게 분을 수는 막 증가하는데 열매는 못 맺는 것이 있더라. 이게 늦게 나오는 거. 요것을 효과가 없죠. 그래서 무효분을 이렇게 말하고 먼저 나왔던 얘들은 효과가 있죠. 이삭을 맺었으니까 요것을 유효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요 그림은 꼭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졸업하고 나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통은 우리 한반도 특히 남쪽에서는 요게 6월 1일입니다. 6월 1일부터 스타트 시작을 한다고 보면 수학은 언제 하느냐면 보통 10월 뭐 한 1일 정도에 수학을 한다. 그러면 몇 달이 걸리나? 6월달 7, 8, 9, 6, 7, 8, 9 그죠? 맞죠? 그 다음 10월 뭐까지 포함하면 10 하면은 5달. 그러니까 한 150일 정도 걸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의 일생은 150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요 6월 1일이 옮겨 심는 것을 이양이라고 하죠. 이양을 하느냐 아니면 직파를 하느냐. 이양을 하는 것은 모를 길러서 자 보시면 요렇게 한 20cm 정도 자랐을 때 옮겨 심는 거 요것을 이양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 기간까지 한 30일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미 한 달을 포함했으니까 여기는 150일 플러스 30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앞에 다시 가보면 자 그러면 직파로 만약에 6월 1일 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게 30일을 더 추가해줄 필요 없죠. 그건 150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직파를 하면은 생육기간이 짧아지죠. 그죠? 근데 이양을 하면 길어진다는 얘기죠. 180일 되니까. 그래서 이 재배 방법에 따라서 일생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여기 순환이 되느냐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생을 가지고 사실은 뭐 10시간을 얘기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옛날에 논입니다. 그죠? 논인데 요건 트랙터라고 하는 기계예요. 이 사람이 지금 타고 있죠. 옛날에는 소나 쟁기, 뭐 호미 등으로 일을 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 대형 기계 트랙터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물이 잠겨져 있다. 그러니까 벼는 다른 작물과 다르게 이 논에다 물이 있는데 이렇게 심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이 벼가 죽지 않나요? 물이 있는데 숨을 쉴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잎이 이렇게 있고 여기 줄기가 있죠? 있는데 잎에서 산소가 들어오면 이 뿌리까지 연결됩니다. 이 실뿌리지만 이렇게 요 통기강이라고 있어. 통기강. 공기가 통하는 강. 통기강. 이 통기강을 통해서 산소가 이 뿌리까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연 있죠, 여러분들. 연 뿌리 아시죠? 연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잘라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죠. 여기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진흙벌 속에서도 연이 아름다운 아주 예쁜 꽃을 피우죠. 그죠? 7, 8월의 꽃이 예쁘게 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벼는 이 연처럼이야 크진 않지만 아주 미세한 작은 이 공기 채널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기강이라고 하는데 이 통기강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자란다. 심지어
수심이 2m 되는 곳에서도 이렇게 이삭만 잎만 몇 개 나오고 이삭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벼는 물속에서 잘 자란다. 물론 품종 간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이게 벼다. 벼의 파워, 위력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논토양의 토층 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심코 밟고 다니는 땅은 대체적으로 이 심토로 요렇게 심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밟기 때문에 다져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뿌리가 못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로타리 치고 전기 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흙을 아래쪽에 있는 흙을 위로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전기갈이라 그래요. 하고 요걸 고르게 입자를 부숴주는 것을 로타리란 로타리. 우리 로타리 하면 이런 도는 걸 로타리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요게 날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겨서 웽 하면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흙 입자들 큰 것들이 뭉쳐져 있던 것들이 아주 보드랍게 만들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로타리 작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은 전기 및 흙이니까 전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소가 또는 뭐 트랙터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흙이 아래 있던 흙이 위로 막 올라오고 막 뒤집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전기 및 흙이라는 것은 전기갈이가 안 되는 흙이에요. 여기까지는 요들이 있다.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어디 영향을 받느냐 하면 여기 전기갈이 한 요 부분 회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에는 뿌리가 분포를 하는 곳이죠. 뿌리가 분포를 하고 그 위에는 보면 산소가 있는 층이 있어요. 이건 산소가 거의 없죠. 그죠? 자, 거의 없으니까 아모니아 비료라고 하는 이거 비료입니다. NH4 플러스란데 여러분들 이 질소 비료의 3요소 하면 NPK라고 합니다. 질소, 인산, 칼리, 칼륨 이렇게 말하죠. NPK, 질소, 칼륨 또는 P2O5 형태로 공급이 되고 K2O 형태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질소, 인산, 칼리, 칼륨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만 좋습니다. NPK, 비료의 3요소 이 말은 작물이 생육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주요 성분을 NPK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이제 비료를 주었다. 아모니아 비료를 주면 여기 이제 산소가 있죠. 여기는 위층에는 산소가 물이 있지만 그 아래층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를 됩니다. 질산이라고 NO3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질산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산소 요 갖고 있던 요 산소를 뺏겨버리는. 그럼 NO2나 N이 나는 거죠. 그럼 나중에 N2 가스가 N이 모여서 형성이 돼서 산소가 없어요. 이 상태로. 그럼 N2 가스도 되고 N 질소 가스도 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탈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논토양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일반 밭은 어떠냐 하면 자, 밭은 보면 밭은 잠깐만. 밭은 어떠냐 하면 밭은 요 상태죠. 요 상태. 그럼 위에는 물이 없어요. 그 산소가 여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노는 물이 있으니까 물이 이제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여기도 산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는 거죠. 그죠? 있으니까 뿌리가 잘 내리죠. 잘 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나 콩이나 옥수수, 뭐 팥, 기장, 조 이런 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가 많이 풍부한 조건, 소위 그걸 밭이라고 해요. 밭 조건에서 잘 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배를 재배하는 이 논과 이걸 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밭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거죠. 그죠? 조건이. 그러면 질문을 하실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굳이 물 대고 왜 재배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죠?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왜 물을 대느냐? 이 물을 대면 잡초, 여러분들 잡초 들어보셨나요? 잡초의 발생이 80%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장 속도도 80%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이 하나의 제초 역할을 한다. 잡초를 잡는 역할을 해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대주면 아주 관리하기가 편하다. 그게 농사란 얘기예요. 농사법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논토양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보통 일반 논, 그 다음에 모래가 많은 사질논, 아직 논 형성이 한지 얼마 안 된 미숙논, 그 다음 수분이 많은 습토, 습논, 그 다음에 바닷가, 해안가의 염해논, 염분이 높은, 그리고 저 김해 일부 지역의 특이 산성토. 일반적으로 산성 토양은 안 뜨는데 검사를 해보면은 산성, pH가 아주 낮게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걸 특이 산성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봅니다. 가보면 보통 깊이 가리를 우리가 흙을 아까 전기 가리 한다 했죠. 몇 cm 하느냐? 평균 12cm, 일본은 18cm. pH는 우리가 평균이 5.6인데 일본은 5.8, 약간 높죠. 그러니까 pH 7이 중성입니다. 유기물은 우리가 2.5인 곳에 반해서 일본은 4.9, 한 5%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거의 2배 정도 높다 그죠? 그 다음에 치환성 연기, 요거는 토양식은 여러분들 CC라고 커타인 익스체인지 커패시티라고 합니다. 이것은 칼리, 석회, 마그네슘으로 보면 0.275, 2.02 표준인데 이 정도로 조금 낮은 편이죠. 그죠? 일본은 충분히 그걸 상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효인, 인산, 아까 NPK 했죠. 비료의 3요소 NPK, 요 P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이 100인데 한 128 조금 높죠. 일본은 표준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 규산이라는 애가 있어요. 기준이 130인데 우리 논도 지금은 많이 상승돼서 120 정도 됩니다. 그럼 요거는 벼 재배하는데, 이 뼈가 아니고 벼죠. 벼 재배하는데, 라이스 재배하는데 이 규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 이 규소는 SI라고 하는데, SI 오토죠. 그죠? 요게 일명 실리카라고도 하는데, 벼 잎이나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세포, 식물세포, 벽 바깥쪽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이게 있으면 잎이 단단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병해충 발생도 적겠죠. 그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농가 벼농사에 있어서 기상 조건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몬순 기후,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가 아주 한 보세요. 강우량이 엄청 7월 달에 7, 8월에 집중되어 있죠. 그 다음 일사량은 한번 보세요. 쭉 봄이 아주 높죠. 그 다음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온도를 보면은 거의 또 6, 7, 8월에 집중적으로 35도, 40도까지 올라간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름철에 비와, 그러니까 강우량과 온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계절풍을 지대에 적응해 있다. 그걸 몬순 기후에 적응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온이 벼의 생육과 생리 기능을 담당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시면 싹이 틀 때, 그러니까 종자에서 이렇게 싹 틀 때 얘기입니다. 이때는 최적 온도가 30, 32도, 최저 8에서 10도 정도 되면 하는데 열대지방의 벼 품종은 12도 C 정도는 떼야 됩니다. 최고 45도까지 이렇게 발화를 하죠. 그 다음 모짜리 때는 20에서 25, 뿌리 내릴 때 25, 28, 새끼 칠 때 아까 가지 친다 했죠. 잎이 두 개면 하나의 새끼를 했죠. 그 다음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나오고. 요걸 새끼, 분을, 이런 말입니다. 분을, 새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하고 이삭 벨 때 감수분열기, 이삭이 벤다는 말은 이렇게 찬다 이런 말이죠. 30, 32도. 그 다음 출수 개화기, 아까 봤죠. 그죠? 꽃피고 할 때. 그 다음 수정할 때, 그리고 익을 때, 평균에서 21, 2도 하면은 밥맛이 아주 좋은 쌀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볕이 많을수록 풍년이 든다. 그러니까 가을에 햇빛이 쫙 잘 내려야
풍년이 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꼭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염음 때 볕 일조량을 보면 햇빛 비치는 양입니다. 100일 때 50일 때 100일 때 50일 때 각 보면 영양생장기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죠? 수량이란 말은 요 알맹이 전부 무한 무게입니다. 그런데 생식생장기 때는 어째요? 거의 2.8톤 정도 차이 나고, 그쵸? 염음 때는 얼마 차이 납니까? 한 2톤 정도 차이 난다.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생식생장기 때 결국은 햇빛이 많이 비치느냐, 적게 비치느냐의 차이다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원인이 어디냐면 이삭꽃수입니다. 이삭꽃은 아까 요렇게 있는 이 알맹이 하나하나가 이삭꽃이죠. 그죠? 요게 알맹이가 되기 전에는 꽃입니다. 그죠? 이 꽃이 많이 피어야 이 알맹이 개수가 많아야 이게 나중에 나달수가 많으니까 수량이 증가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농가 벼농사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